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병원 면역진료팀의 자문교수로 일하고 있는 정일규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암 면역에 관해서입니다. 암 면역과 관련된 생활 습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짧게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암세포 하면은 암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암이 재발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내가 조기 암이 진단되었더라고 하더라도 그 암이 어디론가 내 몸의 다른 곳에 전이되어서 이미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25%또 학자에 따라서는 50% 이상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암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 있죠. 즉, 말하자면 씨앗과 토양 이론입니다. 즉, seed and soil이라고 하는데요. 이 암이 세포가 내 몸에 어디론가 가서 자리를 잡고 이 미세 전이 세포가 다시 싹을 내리고 다시 증식하는 그런 그 토양이 내 몸의 토양이 되지 않도록 내 습관, 내 생활 여러 가지 습관의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보면 저는 이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저산소입니다. 두 번째가 저체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염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고혈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트레스, 또 수면 부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이렇게 해서 5가지 요인이 이 미세 전이암이 다시 싹을 틔우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려면 아마 5시간, 10시간이 돼도 모자랄 테고요.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염증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염증에는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염증하면 급성 염증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몸에서는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이런 그 만성 염증으로 인하여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당뇨병 같은 것도 역시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비만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암도 특히 이 염증과 만성 염증과 큰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암세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는 생활 요인들을 잘 절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몸에서 만성 염증이 있다는 것은 암과 싸워야 될 나의 면역 체계가 그 밖에 다른 여러 곳에서 전투를 벌인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암과 싸울 수 있는 우리 몸의 전투력은 현저히 약화되게 되고, 그러면 이것은 암세포가 다시 자라날 수 있는, 즉 전이 되고 재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토양을, 내 몸의 토양을 만드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서 뭐 내 몸에 내장 지방이 많다든가 또는 장내 환경에 유익한 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균보다는 나쁜 균이 더 많이 산다든가, 또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든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든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또 나쁜 지방, 예를 들어서 트랜스 지방, 이런 나쁜 식생활 때문에 내 몸에 만성 염증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생활 습관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또 암세포가 살기 힘든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또 암세포에 대항할 수 있는 치유의 무기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을 테고요. 나의 운동 습관은 나의 마음 관리, 스트레스 관리라던가 또는 먹는 습관의 변화, 그리고 수면, 이런 거에 전반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운동 자체가 이 암세포를 억제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최근 발견된 많은 연구들은 우리가 근육을 키우게 된다면 근육은 단순히 우리 몸을 이동시키는 그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내분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여러 가지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좋은 그러한 물질들을 분비하는데요. 또한 이런 것을 면역과 관련해서 특히 유익한 작용을 하는 이러한 물질들을 마이오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내가 근육을 크게 만들고 또 강하게 만들수록 더욱더 이 암세포가 자라나기 힘든 그런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암 환자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암 관련 피로라고 합니다. Cancer Related Fatigue 해서 CRF라고 하는데요. 이건 암 환자분들이 70% 이상이 경험하는 가장 큰 보편적인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피로는 다른 쉰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고 또 신체 활동과 관계없이 점점 악화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운동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들 피로한데 어떻게 운동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암 관련 피로나 만성 피로의 원인과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과 운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로의 원인은 메커니즘, 즉 생리적인 기전적으로 완전히 반대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세로토닌이라든가 베타 엔돌핀이라든가 또는 엔도카나비노이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운동할 때 생성되는 물질들은 결국 우리가 이런 피로감을 느낄 때 한편으로는 우리의 면역 기능을 갖다가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운동할 때 느끼는 피로감을 저는 기분 좋은 피로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땀을 흘리고 샤워를 할 때 느끼는 그러한 기분 좋은 피로감, 이 피로감이 결국은 암과 싸워서 이기는 가장 강력한 그런 무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암 걸리면은 가급적 휴양을 취하도록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산책 정도를 의사분들도 권했죠. 이게 보통 2000년대 전에는 그랬고요. 2000년대 넘어서서는 점차 이제 가급적 중강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결국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런 연구들의 결과는 중강도 이상의 운동, 6매트 이상의 운동, 그것은 6매트라고 하면 휴식시 수준의 에너지 수준의 6배 되는 그런 형태의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운동할 때 상대방과 이 대화를 나누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서 그 정도의 운동을 중강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중강도의 심폐 운동과 더불어서 근육을 키우는 저항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이런 점을 잘 아직 확산되지 않아서 이런 점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절한 운동의 방법은 중강도 이상의 심폐지구성 운동과 저항 운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강의를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